아이고 빡세다. 자, 그 다음 그 소개할 방식은 토프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줄임말인데 뭐 되게 의리의리한 말을 줄인 게 아니고요. 요거 네. KOF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보시다시피 타임 오브 플라이트니까요. 뭐 직역하면 무슨 시간이겠어요? 비행, 뭐 비행 시간, 뭐 채공 시간, 뭐 나는 시간 다 좋아요. 이게 슝 하고 날아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그래서 줄여서 토프라고 하는 건데 아까 질량 분석기 관련해서 섹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튀어나가게 한 다음 자기장 속을 돌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950년도에 만들어진 방식이라면 얘는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질량 분석기를 쓴다는 얘기는 사실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섹터 방식을 잘 안 쓰고요. 저 토프라고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거냐? 요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짜자자잔. 무슨 이온? 양이온, 양이온. 자, 그 뭐시기냐? 이 질량 분석 문제에서는 무조건 양이온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 양이온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거기다가 전자총을 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자를 떨궈내서 양이온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양이온은 기본적으로 몇 플러스? 1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놈을 전기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장 속에서 어떻게 이압하고 가속시키는 거죠. 가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속이 끝난 다음 극판을 빠져나오게 한 후 섹터 방식은 뭘 하는 거예요? 섹터 방식은 이압하는 회전 운동을 시킨 건데 얘는 그냥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기 에너지로 가속을 시켰어요. 가속 후에 그 양이온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슝 하고 등, 속, 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어디를? 길이 L인 트랙을 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거리가 정해져 있고 속도가 나와 있으면 거리와 속도 사이에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누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질량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들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운동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맞나요? 맞죠? 여기서 M은 뭐겠어요? 그 대전된 입자의 질량일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 2 비행 시간을 T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표현될 거다? L 나누기 V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맞나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거리를 빠르기로 나누는 거죠. 됐나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속력의 제곱은 시간 제곱분의 L 제곱이니까 여기서 질량이 운동 에너지를 속력의 제곱으로 나눈 거고 얘를 저기에 집어넣으면 짜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이만큼은 뭐겠어요? 이만큼은 어차피 저만큼은 정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실험 기구 자체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 K는 여기서 가속된 그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정해지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함수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질량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3. 질량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할 때? 시간이 클 때. 다른 말로는 이렇게 무거울수록 비행 시간이 깁니다. 혹은 늦게 도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시간 측정으로부터 질량을 알아내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토프의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를 줄여요. L을 줄여요. I를 줄여요? 늘려요. 아, 늘려요? 줄여야 되는 시간을 잘 재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재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재느냐는 얘기예요. 오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잘 측정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L을 늘려요. L을 늘려요? 게 맞아. 난 주환이 이 줄여야 되는 거. 줄여요? 비싼 기계로. 비싼 기계로. 가속을 많이 하는. 뭐라고요? 가속을 많이 한다. 가속을 많이 하고 L을 많이 늘리고. I를 늘린다. 진공. 정답! 야. 바로 저 장치 내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초진공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럼 유지한다기보다는 초진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써요? 그러면 방이 안 쳐요. 자,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저 이 비행하는 입자가 주변 N2 혹은 O2 등과 뭐 할 경우? 충돌할 경우 시간 측정에 큰 오차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날아가다가 다른 애랑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가 바뀌면서 비행거리가 1m가 아니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된 시간은 다 오차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실험을 할 때는 저 내부의 압력을 아주 최대한 낮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험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토프라고 하는 장치는 그 장치에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저압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장치가 붙어 있어요. 초진공 장치가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초진공 장치는 항상 고가예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장비는 그러니까 압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과 압력을 아주 낮추게 만드는 거는 기계공학적으로 같거든요.
같을 수 있겠죠. 기계공학적으로. 왜냐하면 고압의 프레셔를 누른다는 얘기는 고압의 힘으로 외부 대기압을 이길 수 있다는 힘도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압을 주는 장치나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나 원리적으로는 기계공학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그게 다들 비싼가 봐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토프라고 하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억대가 넘어요. 네, 상당히 비쌉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장치를 뭐냐면 구동시킬 때는 아주 초진공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전거에 저런 거 안 되면 네? 뭐라고요? 학교에 저런 거 한대. 저런 거 사면 뭐 하겠어요? 아무도 안 쓰는데. 아무도 안 쓰는데. 알겠죠? 아무도 안 쓰는데. 악어 입에다 머리 좀 넣었다 뱉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요? 저한테 발사 당하기. 발사요? 저기서 들어가서 튕겨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질량 될 수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오케이. 뭘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요거 1번은 됐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2번엔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 4시 반까지 맞죠? 네, 4시 반이에요. 무조건 3시간이에요. 네. 원래 식당 넣은 거예요. 네. 자, 2번. 자, 그래서 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탄소의 두 동위원소의 원자 질량을 AMU 단위로 구해보시오. 자, 2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측정된 시간이 각각 뭐라고 되어 있더라? 7.1과 7.4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온대요.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느리고 어디가 더 빨라요? 딱 봐도 얘가 빠르고요. 얘가 느리죠? 그럼 느린 애가 누구 거란 얘기겠어요? 바로 13짜리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빠른 애가 누구란 얘기겠어요? 12짜리란 얘기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이제 요 나와 있는 이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되십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질량인데 탄소 12짜리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곱하기 시간이 7.1 마이크로 세컨드의 제곱 오버 길이가 1.0 미터의 제곱.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렇게. 자, 우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맞나요? 10의 8승. 그 다음 곱하기 7.1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의 값이 얼마니까요? 마이크로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1.0의 제곱. 됐죠? 됐죠? 그리고 단위들을 보면요. 단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줄이죠. 줄. 됐나요? 그 다음 등호는 뭐야? 곱하기 줄이죠. 퍼몰인데 세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됐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조금 이따 계산하도록 하고 이 단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자, 여기 이제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뉴튼 곱하기 미터 퍼 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근데 여기서 누가 약분되죠? 미터하고 미터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뉴튼은 뭐로 바꿀 수 있죠? 뉴튼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몰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때 누구하고 누가 약분돼요?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남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때 얘를 풀면 뭐가 나온다? 10의 3승 그램 퍼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단위만 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10의 그 다음 7.1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의 제곱 하면은 여기 단어가 그램 퍼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저 단위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겠죠? 쟤를 계산해요. 그럼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고. 계산하면 12가 나와요. 알겠죠? 여 뒤에 나오는 이 그램 퍼 몰을 다른 말로 AMU라고 해요. 아무요? 아무? 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단위 변환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의 3승 나오면서 이게 10의 3승 곱해지는 거 알겠죠? 이거 쭉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탄소 13은 식이 똑같겠지.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인데 7.4의 제곱인 거지 그냥. 10의 마이너스 12승에 10의 3승에 1.0의 제곱에 그램 퍼 몰이겠지.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13.011인가? 13. 뭐 나오더라? 나오면 뭐 대략 한 13 정도 나와. 여기 대략 한 13.011 정도 나올 거예요. 바로 그램 퍼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13의 원자량을 저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뒤에 추가 문제에 8번 한번 볼까요? 추가 문제 8번. 추가 문제 8번 한번 볼까요? 새끼 문제 8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있고 또 뒤에 더 있거든요. 쭉쭉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괄호 3번. 쏘리 괄호 3번. 괄호 3번. 괄호 3번 먼저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자수공이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데 자연계 그게 13.003이구나. 13.003. 중학과 공대 이런 거. 13.003. 이게 거기 내가 태그 붙여 놓은 게 뭐냐면요. 그 자수공 이게 뭐냐면 자가 자연대. 그다음에 공이 공대. 숫자가 수학과 수리학 숫자가 어디더라? 술사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어디예요? 하여튼 어딘데 이게 옛날에 이게 서울대에서는 이게 물리나 화학을 입시에서 치는 과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서울대에서 만약에 물리 시험 치는 과는 어디죠? 물리학과 공학과 서울대에서 물리학 시험을 입시에서 치는 과는 그 큰 서울대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 네, 물리과하고 물리교육과요. 즉 공대를 가도 물리 시험을 안 쳐요. 전기공학부를 가도요 물리 시험을 안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 고등학교 때 생원 지구과학 원 선택한 사람이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올해부터 다시 투 선택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툴 선택 안 하고, 그러니까 생물 원 선택하고 지구과학 원 선택하면 가우스 법칙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뭐예요? 안 배우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공학부를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입시가. 예, 그러니까는 미쳤다. 그 입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화학도 꽤 넓은 과들이 봤어요. 예를 들면 공대에서도 뭐 이렇게 공대에서도 뭐 화생공 이런 데서도 다 이 화학을 봤거든요. 화학을 봤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죠. 수학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여러 과들에서 화학을 볼 때 그때 이제 구분 태그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에 새끼 문제가 되게 많죠. 1, 2, 3, 4, 5, 6, 7, 8번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화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각 단과대나 각 과마다 새끼 문제 1번에서 8번 중에 원하는 거 조합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화학과에서는 어떻게 내겠어요? 화학과에서는 새끼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걸 조합해서 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화학이 주가 아닌 과에서는 좀 쉽게 조합해서 내는 거고. 뭐 그렇다. 아시겠죠? 뭐 옛날엔 그랬다. 다다. 자, 그러면 거기 괄호 3번. 자, 괄호 3번 보시면 탄소의 원자량은 12.011이다.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했던 대로 12하고 13의 존재비겠죠? 12하고 13의 존재비를 이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네. 대략 탄소 12는 98.9%, 13은 1.1%. 알겠죠? 그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한 장 넘겨서 8번, 괄호 8번을 보세요. 괄호 8번. 그러면 앞선 내용들에서 우리가 탄소 12하고 탄소 13의 경우 그 원자량이 아까 저 얼마였어? 얘는 10이고 얘는 13.003 이고 확률이 0.989, 0.011이라고 했을 때 8번 문제는 뭐냐면 자, 가상적인 C2 플러스 분자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능한 분자량 어떻게 되죠? 24 네, 바로 24인에도 있을 거고요. 25인에도 있을 거고요. 26인에도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쟤들의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P제곱 바로 각각의 존재 확률을 얘를 P라 하고 얘를 Q라 하면
P 플러스 Q 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왜 제곱이에요? 탄소가 두 개 들어가니까요. 그럼 얘를 쭉 전개하면 P제곱, 2PQ, Q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P제곱, 2PQ, Q제곱이 각각 저기에 있는 24, 25, 26의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P제곱 대 2PQ 대 Q제곱 존재비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0.989 여기다가 0.011 넣고 쭈르륵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대략 값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8100대 180대 1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분자 안에 13이 두 개 이상 들어있는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보여주는 계산 결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탄소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존재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서울대 기출에서 나왔다. 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하다. 자, 그 다음 네. 다시요. 뭐라고요? 어떤 거요? 근처의 값이 나올걸요? 뭐로 나오는데요? 아예 둘 다 12.011 그게 나와가지고 7.11 때 12.098 나왔고 12, 뭐 얼마요? 12.098 12.098이요? 12란 뜻이에요. 근데 네. 원자력이 12.011이라 했으면 이거보다는 작아야지. 평균 원자량이 12.011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12 같은 경우는 원자량을 12로 정했잖아요. 그 계산 결과란 얘기예요. 나머지 뒤에 짜투리 남는 건 실험 오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내가 쓴 12하고 13.003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측정했을 때 값이 13.003이라는 얘기고 여기 7.4에도 뭐가 있겠어요? 7.4에도 실험 오차가 있겠죠. 그 때문에 나타나는 계산 오차인 거죠. 그럼 실제로 뭐 이거 답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냥 얘는 12, 얘는 13이에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어차피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한 실험 오차를 다 감안해서 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계산해서 12, 13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주하나? 오케이? 네, 그리고 대강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강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 시험이잖아요. 면접 시험이라 계산기를 못 쓰니까 대강 요 정도 숫자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산을 원하면 조금 더 정제되는 값을 주겠죠. 7.1이 아니라 뭐 7.08초 이렇게 나오겠죠. 뭐. 7.08 마이크로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 10이 아주 가깝게 나올 거고요. 7.04가 아니라 뭐 7.387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실제로 계산이 중요한 문제라면. 됐죠? 자, 제 피셜에 또. 그러니까 그 몰당 1.2 곱하기 18cm의 운동 에너지를 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몰에 말하는 거는 안에 13탄소도 있고 12탄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예 그 탄소 둘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고 실제로 여기 에너지가 같죠? 전압이 같으면 힘이 같으면은 질량의 반비례해서 나눠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각 탄소에 작용하는 힘이 같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같죠. 여기서 같은 전압이라 했으면 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전기 에너지는 질량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겨요? 전하량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겨요? 전화량 13이건 10이건 1 플러스잖아요. 네. 그럼 배전되는 전기 에너지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힘이 같다고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니까 예? 힘이 같다니요?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QV잖아요. Q 같잖아요. V 같잖아요. 그럼 EK 같잖아요. 그 전기력도 같죠? 전기력도 같죠? 가속도는 다를 수 있겠네요. 질량이 다르니까. 하지만 전기력과 전기 에너지는 똑같죠. 왜냐면 전기력과 이동 거리가 똑같으니까 에너지 똑같겠죠.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는 QV잖아요.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무관해요? 질량과 무관하죠. 무슨 말 알겠죠? 질량과 무관하잖아요, 지금. 전기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 질량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빠져나와서. 그 뭐냐면 대전판 빠져나와서. 근데 대전판 안에서 그 뭐냐면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 같은 에너지가 아까 이거로 평균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 중 알겠죠? 그래. 됐죠? 오케이, 됐다. 여러분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4시 20분이나 그래요? 인간이 가장 무기력해진 시간이 지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참. 됐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나 하는 김에 싹 재밌는 게 여기서 언급할 수... 오늘 뭐라고?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는데? 11시. 일찍이야. 와, 개빨리 일어났는데. 나도 10시 반에 일어났어. 아, 참고로 그냥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뭐 하나만 슬쩍 언급할게요. 아까 카이스트 기출 있죠?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카이스트 기출의 6번 한번 보세요. 카이스트 기출의 6번. 이거 보고 싶었어요. 예, 카이스트 기출의 6번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진짜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근데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당장 이 분야와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살짝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2020년 기출에 몇 번이지? 이 문제가 14번 문제였구나. 2019년 문제예요. 뭐 언제라고 돼 있어? 2019. 아, 얘는 2019야? 2019 1, 2, 3, 4, 5 아니에요. 2020인데 오타예요. 문제 14. 자, 얘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포스포러스 케미스트리. 자, 포스포러스 우리말 번역이 알겠죠? 그래서 인과 관련된 이거 묘한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자, 인이 기본적으로 인은 15족 원소죠. 맞아요? 네.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필요하죠? 3개. 3개.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예? 와우. 질소랑 똑같죠? 그래서 질소의 결합선 3개인 것처럼 인도 결합선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순수 인에 상태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퓨어 P의 상태 변화. 자,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요 상황 알겠어요? 네, 이거 요 상황 알겠어요? 자, 2는 결합선 몇 개 나가면 된다고요? 3개. 2는 결합선 3개가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가 남아있을 수 있죠?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남아있을 수 있죠. 자, 2의 루이스 구조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레드 빨갛다. 네. 레드 P 이렇게 써요. 레드 P.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적린이에요. 정린. 알겠죠? 정린. 알겠죠? 정린. 예. 이게 뭐냐면 성냥 팁 있죠? 성냥 팁 끝에 뿔구죽죽하죠? 네. 물론 그게 이제 색소를 써서도 그런데 요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고분자형 물질입니다. 근데 이놈에다가 한 200도씨로 좀 가열을 해요. 200도씨 뭐 낮은 온도는 아닌데 뭐 상대적으로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면 바뀌냐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화학결합이 이렇게 바뀝니다. 청리.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기만 하면 돼요. 3개 나가고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 있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도 결합선 3개의 비공호 전자쌍 하나 맞나요? 네.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물질이야? 얘는 분자성 물질이지. 네. 그러니까 분자성이니까 P4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분자식으로. 분자성 물질이 되는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white P라고 해요. 백리. 예, 우리말 번역은 백린. 알겠죠? 예? 네. 뭐 아니면 흰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백린이라고 쓰기도 하고.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주어져 있는 문제는 누구에 대한 요 백린에 대한 구조 문제예요. 알겠죠? 네. 근데 원래 이는 꼭 백린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레드 상태로도 있는데 저 두 개를 지금 이제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슬쩍 말씀을 드립니다. 성냥 끝이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백린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린은 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백린은 이게 이제 딱 봐도 고분자로 있는 것과 단분자성으로 있는 것 중 어디가 반응성이 크겠어요? 단분자. 저 백린이 훨씬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불이 붙었을 때 발화점이 백린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 정리는 발화점이 꽤 높아서 사실 불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 성냥이라고 하는 애는 저 정리라고 백린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요. 적절히 맞춰서 발화점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저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는 이게 성냥을 이렇게 착 하면 마찰열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도 불이 붙게 저 둘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만으로 모아놓으면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어느 정도로도 불이 잘 붙냐면요. 체온 정도로도 불이 붙어요. 네, 굉장히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금방 불이 붙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불이 붙은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인이잖아요. 인은 누구하고의 결합이 강하다? 이는 인은
탄소하고 결합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탄소하고 혹은 산소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 근처에서 인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하면 걔가 살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화상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백린을 이용한 전쟁 무기가 바로 백린탄이에요. 폭탄 안에다가 저 백린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붕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폭격과 함께 불이 붙겠죠? 네. 그럼 백린이 사방으로 튀면서 사람한테 묻겠죠? 네. 그럼 그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꺼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타들어가요. 계속 타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도 빨리 안 꺼져요. 물속에서 막 불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을 아주 극도의 화상을 일으키면서 극도의 그 고통을 주면서 살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백린탄이라고 하는데 그때 얘를 써요. 이는 그 뭐지? 그 하면은 불꽃 반응색 같은 거 나타나요? 인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별히 불꽃 반응색이 있진 않아요. 근데 불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요. 그냥 비금속이라 불꽃 반응이 좀 나타나기 좀 어렵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인케미스트리 요거 그냥 겸사겸사 나와 있는 김에 알아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릴 때 나를 아마티러스 저건 사기 아닌가 싶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아니었다고.